안녕하세요. 이번 인베디드 해킹 2 레드티밍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발표자 유선동입니다. 먼저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연구에 CFP 승인을 해주신 코드엔진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에 대한 메인 사이트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라운시큐어 핵심 연구팀에서 모의 해킹, 모의 침투, 그리고 개발,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섹턴 X라는 해킹 팀에서 인베디드 랩 리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희 랩은 유선동의 무선 랩 리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사진과 같이 뜯는 것과 인베디드 연구를 하는 걸 좋아하여 위와 같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드엔지 오프라인 발표 자료 당시 세션 이후 실습용 라우터 새 4대를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실 분께 배포가 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발표 자료는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25년도 가정, 사무실,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공유기에서 다수의 백도어와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25년도 5월 30 뉴스만 봐도 아수스에서 백도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였고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나도 라우터에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라우터는 왼쪽 첫 번째 사진에 제시된 모델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행용과 휴대용 라우터는 이동의 편리성이 뛰어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제품 크기에 비례해 크기가 크면 당연히 성능과 기능이 향상되지만 크기가 작으면 성능과 기능에 제한이 됩니다. 가운데 사진은 여행용 라우터이고 그보다 더 작은 라우터는 휴대용 라우터입니다. 모의 침투형 펌웨어를 만들기 위해 먼저 모티프가 된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OpenWRT입니다. OpenWRT는 무선 랜 라우터의 인베디드 장치를 대상으로 작동되는 오픈소스 운영체제입니다. IP타임, TP-Link 등 각종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단말기를 가지고 호환만 된다면 OpenWRT를 이용하여 오픈소스 운영체로 활용할 수 있고 우측과 같이 웹 GUI 또한 지원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티브된 샤크잭입니다. 샤크잭은 변면이나 오픈된 랜선 포트에 전철 목적으로 연결되고 ML 스캔으로 사용됩니다. 다행히 해당 제품은 판매되는 제품으로 오픈소스 기반이 아니므로 커스텀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저는 소형 라우터인 A5V11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으며 양쪽 끝에는 인터넷을 위한 랜 포트 그리고 USB 연결을 위한 2000형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같은 경우는 구형의 마이크로 USB 5핀 커넥터를 통하여 5V 전원이 공급됩니다. 라우터에 대한 케이스 분해입니다. 케이스를 분해하면 전면과 후면, 플라스틱 케이스가 분리되고 내부에는 분석 대상인 라우터 메인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전면입니다. 왼쪽에는 랜포트 100Mbps가 있으며 우측에는 USB 2.0 포트가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는 플래시 롬 4메가가 있으며 그 옆에는 전원 공급 위한 마이크로 5핀이 있습니다. 또한 UART 포트로 의심되는 구간인 4개의 핀이 존재합니다. 메인보드 후면입니다. CPU의 경우 레링크 제조사의 믹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선 랜 2.4GHz 또한 지원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 제조사의 32메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SOP8 플래시 롬입니다. 대부분 플래시 롬이 뭐냐 또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플래시 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에 쓰이는 하드디스크, SSD와 같이 운영체제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인베디드와 PC에 대해 예시를 들자면 부트로더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 인베디드는 유부트, 그리고 파티션 영역에는 NTFS를 쓰고 있다면 인베디드는 스쿼시 FS를 쓰고 있습니다. OS 또한 우리가 사용한 것은 윈도우, 하지만 인베디드는 민수를 이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하드와 SSD가 있다면 인베디드에는 이렇게 작은 8개의 핀을 가지고 있는 SOP8 플래시 롬이 있습니다. 현재 장착된 SOP8 플래시 롬은 4메가 용량이며 8개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OP8 플래시 롬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칩셋 데이터 시트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하여 핀 구성, 장치 동작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I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인풋, SO는 데이터 아웃풋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SOP8 부분에서 아까 데이터 시트에서 보다시피 VCC 3.3V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희는 아까 의심된 UART인 4개의 구간에 대해서 그라운드가 어디에 있는지 추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전 테스트를 통하여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1, 2, 3, 4로 표시된 구간에 대하여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핀 같은 경우는 3.366V, 세 번째 핀에서는 3.364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측정합니다. 첫 번째 핀에 대해서는 0V가 측정이 되었고 두 번째 핀에서는 0.024V에 대해 측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로 확인했을 경우는 3번 또는 4번 중 하나가 그라운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인베디드에서는 전압 볼트가 높을 경우 그라운드 또는 VCC로 추정하게 됩니다. 현재 봐서는 네 번째 핀이 전압이 높기 때문에 네 번째가 그라운드로 추정됩니다. 현재 네 번째 핀이 그라운드임을 추정을 하였으므로 VCC가 어디 있는지 SOP8 핀에서 이제 빼고 1, 2, 3번 핀에 대해서 접지를 통하여 전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3번의 VCC, 4번에는 그라운드를 연결해 측정한 결과 0V를 확인하였고 똑같이 2번의 VCC를 이제 측정한 결과 3.310V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첫 번째 핀에 대해서도 전압을 측정한 결과 3.353V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과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1번에는 3.353V, 2번에는 3.310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높은 전압이 VCC이므로 1번이 VCC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VCC와 그라운드를 확인하였으므로 TX와 RS가 어떤 핀이 각각 되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PC의 기준에 대해 비유를 하자면 TX는 키보드, RS는 모니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해킹 제어를 위해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UART 통신 같은 경우는 비동기 통신 방식으로 인하여 송수신 장치 간 별도의 클럭 동기 신호 없이 미리 알고 있는 신호로 통신을 해야 합니다. TX 구간은 단위 데이터 전송이고 RS 구간은 데이터를 수신하므로 우측 사진과 같이 심장 박동 그래프처럼 TX 구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라인에 대하여 하나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고 하나는 데이터가 있음을 봐서 0번째는 RS로 확인할 수 있고 첫 번째는 TX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당 비트 수라 해서 현재 57,600번 볼트는 초당 57,600번의 신호 변환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볼트 레이트 스피드 계산입니다. 0.2초 구간 아무거나 선택하여 비트 지속 시간을 측정하고 각 비트의 전송 시간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전자적 신호 손실로 인한 오차를 고려해야 하므로 근사값을 기반으로 적절한 볼트 레이트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위 방법과 말고 아래와 같이 공식을 통하여 직접 값을 계산을 하고 이 값을 통하여 볼트 레이트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트 레이트 값을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8비트 데이터가 정기적 추진호를 전송하게 되므로 현재는 적절한 볼트 레이트로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는 볼트 레이트 값을 입력한다면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볼 수 없고 깨지는 문자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UART 연결을 위한 USB to TTL입니다. TS는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데이터 전송이고 RS는 데이터 수신입니다. 만약 둘 다 TX, TX끼리 서로 연결한다면 서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다행히 이때 수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RS와 반대쪽도 RS를 연결하면 서로 데이터를 수신만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전송하기 위해 TX 영역에서 반대편인 RS로 연결하고 RS 영역에서는 TX와 같이 연결해야지 서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우측과 좌측 그림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 나누면 한쪽은 TX, 한쪽은 RS로 연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직 분석기에서 표시된 문자를 똑같이 UART TTL에서 통신 콘솔에서 확인된 모습입니다. 출력되는 문자와 동일하므로 제대로 데이터 송수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ART에서는 별도의 패스워드 인증 과정이 없었지만 텔레 서비스를 활용하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였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이 펌웨어 속 들어있는 중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펌웨어가 들어있는 칩셋을 추출할 준비가 합니다. 이때 solder fast, 즉 연고같이 생긴 것을 도포를 하게 됩니다. 히팅건을 통하여 칩셋을 추출하고 추출된 칩셋을 각 리더기를 통하여 펌웨어 데이터를 추출 준비합니다. 가운데 같은 경우는 USB 형식으로 되어 있는 롬 리더기이며 우측 같은 경우는 플리퍼 제조를 통한 펌웨어 추출 과정입니다. USB 형식으로 되어 있는 롬 리더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칩셋 모델명은 칩셋에 표시된 명칭에 맞춰 입력하고 칩의 데이터를 리드를 진행합니다. 추출된 펌웨어에 대해서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펌웨어를 시각화했을 경우 사진과 같이 검은색은 환경 변수를 의미하며 맨 왼쪽에 있는 경우는 부트로더인 U부트,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경우는 LZMA 파일 시스템 영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를 비노클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비노클에서는 CPU를 MIPS, OS는 리눅스, 그리고 이 영역은 부트로더로 표시가 됩니다. 아래 주황색으로 표시된 박스에서는 LZMA, 즉 파일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전 UART 콘솔 출력된 U부트 1.1.3 문자열이 동일하므로 해당 부분은 부팅을 위한 영역으로 아이다와 같이 리버싱 도구를 통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최초로 펌웨어 안에 LZMA 파일 시스템이 있었고 그 안에 이중적으로 또 LZMA 파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CPIO로 분석을 위한 데이터 파일인 CPIO로 아카이빙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IO를 압축을 해제합니다. 압축을 해제했을 경우 파일 시스템 속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리눅스에 관련된 파일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로직 분석기를 통하여 볼트 레이트 값을 측정하였지만 사실 펌웨어가 난독화되어지 않았을 경우 위와 같이 펌웨어 속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볼트 레이트 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형 인베디드 장치에서는 업데이트 과정에 있는 데이터 패킷과 그 다음에 공홈에서 업로드된 펌웨어만 암호화되어 있고 그 외적으로 SOP8 칩셋에서는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콘솔 TTY 부분에 57,600번, 즉 볼트 레이트의 값인 57,600번이 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SOP8 클립 방식과 칩 클립 방식으로 저처럼 납땜, 즉 디솔더링 과정 없이 펌웨어만 추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펌웨어 추출을 진행하게 되면 메인보드가 구동이 되고 이때 작동되므로 펌웨어 추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인보드에 보호 회로가 있을 경우는 펌웨어 추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디솔더링을 통하여 치 추출 후 펌웨어 분석을 진행해야 됩니다. 라우터가 최초로 부팅될 때 어떤 스크립트가 먼저 부팅이 되는지 분석해 본 결과 인터넷 스크립트가 먼저 부팅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환경 변수로 4개의 값을 가져오고 4개의 값을 가져온 다음 etc 패스워드에 무언가 계정을 생성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h 스크립트에 id와 패스워드 전달되고 전달된 id 패스를 통하여 실제로 무언가 패스워드를 지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고 올라가서 환경 변수에 어떤 값이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z어드미 로그인에는 루트, z어드미 패스워드는 mifi, 그리고 나머지 어드민 이렇게 값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우터 웹 인터페이스 상호작용된 서비스 언어는 ASP 확장자로 구동되고 있었으며 아래 부분을 분석 후 만약에 취약점 도주 시 라우터 관리 웹 서비스에 대해 취약점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대부분 인베디드에서는 이전과 같이 패스워드 설정이 평문이 아닌 단반이 암호인 해시값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값은 etc 섀도우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시로 되어 있다면 SSH나 텔넷을 접근하기 위해 당연히 크랙이 필요합니다. 이때 해시캣을 이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온오프라인 발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요약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에 걸려있는 해시 같은 경우는 아래 예시, 2자리는 salt, 11자리는 해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칩셋은 실제 사용 용량이 1메가 정도밖에 안되며 N맵만 하더라도 4메가, 그 외에 무선 랜 드라이버, USB 라우터 드라이버, 와이파이 어택 등 여러 레드팀 진찰 도구를 탑재하기 위해 부족하여 16메가로 증설 후 다시 납땜을 진행하였습니다. init.d 폴더에는 부팅 시마다 실행할 수 있도록 저는 맥 주소를 다르게 설정하였고 부팅 완료 후 페이로드 스크립트가 작동할 수 있도록 RJ45, 즉 유선랜 포트에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하여 N맵으로 스캔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격용 커스텀 펌웨어를 빌드하기 전 필요한 도구, N맵과 와이파이 어택 등 이전에 제작된 레드팀 스크립트 또한 포함시킵니다. 무선랜 공격을 위해서는 당연히 모니터 모드 지원하는 리얼텍 드라이버, 그리고 USB LTE 무선랜 라우터인 퀄컴 드라이버를 탑재시킵니다. 메이크 변명을 통하여 컴파일을 진행할 수 있으며 CPU 성능이 높을수록 컴파일 속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펌웨어가 성공적으로 빌드되면 스쿼실 fs bin이라는 파일 형식으로 2개의 레드팀 공격용 펌웨어 파일이 생성하게 됩니다. 무선랜 공격을 위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무선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현재 2.4GHz 대역에 대해 모니터 보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LTE 통신을 위해 다행히 유심과 그리고 한국통신에 대한 대역을 체크합니다. 유심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구매하였으며 라우터는 LTE 통신에 필요한 한국 대역 주파수를 확인합니다. LTE 같은 경우는 B1, B3, B38, B40, B41을 지원하는 유심 LTE 라우터 또는 모듈 구매 시 사용할 통신사에서도 주파수 대역이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 LTE 모뎀 중 대한민국 LTE 통신사 주파수 대역과 호환된 LTE 모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LTE 모뎀은 10에서 15달러로 저렴하며 저는 KT 알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B1, B3 두 개의 대역이 호환되는 제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레드팀인 공격용 라우터의 물리적 랜 연결을 위해 개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선 랜 공격에서는 다행히 RTL, 칩셋 기반 동글을 사용하고 내부망에서는 공격자 서버를 통신하기 위해 LTE 라우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은행 등 인터넷 제한이 된 중요 시설에서는 LTE 라우터를 통해 원격으로 공격자가 접속을 수행합니다.
모의 침투 대상 장소에서는 벽면 RJ45 포트나 오픈된 무선 공유기 포트, 그리고 CCTV에 노출된 랜선 포트, 이러한 다양한 랜 포트를 통하여 노출되었을 경우 공격자는 내부 네트워크 스캔 및 정찰을 위해 커스텀된 RJ45 케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제작된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최종 모의 침투 도구이며, 좌측 같은 경우는 외부 통신을 위한 LTE 통신 라우터가 삽입되어 있으며 인터넷 제한된 환경에서 물리적 원격을 이용하여 내부망 침투 및 스캔 용도로 사용되고, 우측 같은 경우는 무선 랜 공격을 위한 모니터 모드 동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선 와이파이 크랙 또는 패킷 복구와 내부망 침투 및 스캔 용도는 같습니다. RJ45, 이 빨간색으로 도출된 부분은 벽면 포트 연결을 통하여 내부망 스캔 침투 테스트에 활용되고, A5V11 라우터의 경우는 내장 무선 랜을 지원하고, 무선 랜을 통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자가 SSH 서비스를 통하여 원격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잭 와이파이 같은 대상으로 패킷 덤프를 수행합니다. 이때 AP에 대해 패스워드 크랙을 위하여 모니터 모드로 활성화된 무선 랜을 통하여 잭에 연결된 사용자 대상으로 AP 패스워드 크랙을 위해 패킷 모니터 덤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패스워드 크랙을 위해 캡처된 패킷의 노트 입력에 EAPOL 단어가 있어야지 크랙에 필요한 4-way 핸드쉐이크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데스 패킷을 보냈을 경우 사용자는 잭 AP에 재연결되면서 WPA 핸드쉐이크 EAPOL 메시지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way 핸드쉐이크 값을 확인하고 헥사 값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PMKID 또는 EAPOL 핸드쉐이크를 추출하고 해시켓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환을 수행합니다. 위 데이터를 해시켓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해시켓 서버를 활용하여 AP 패스워드인 간단한 값, 굿라이프 단어를 5분 내로 크랙에 대해 성공하였으며, 와이파이 패스워드는 최소 8자리 이상 요구되며 패스워드 강도가 낮을 경우 더 짧은 시간 내에 크랙이 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연구는 초기 비용과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인식이 있지만 한번 경험하면 대부분의 장비에 대한 동작 원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